앞의 동영상에서는 스팍의 처리 결과인 RDD나 데이터 프레임을 파일에 저장하고 또는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스팍의 RDD나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드리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스팍의 내부에 있는 RDD나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저장하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들의 자료를 스팍의 RDD나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팍과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팍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스팍도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스팍이 이제 하둡 환경에서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도구라는 관점에서 하둡에서 그 SQL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공된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하이브하고 직접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팍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스팍의 스팍 세션을 만들 때 실제 이제 하이브하고 연결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하이브하고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또는 스팍 세션을 만들어서 처리한 데이터 프레임을 예를 들어서 그냥 특정한 그 옵션을 지정하지 않고 save as table 하면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이썬에서 또 제공하는 DBMS가 있습니다. 그래서 SQLite라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버전이 SQLite 3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SQLite 3를 이용을 해서 파이썬의 데이터베이스에 스팍에서 처리한 데이터들을 이제 저장하는 방법.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그냥 MySQL이나 HBase나 하는 다양한 외부에 있는 그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들을 사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스팍의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면,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메소드 중에 하나의 save as table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save as table 해서 그 테이블 이름을 주면 이런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이제 SQL을 실행을 해서, 그러니까 스팍 세션의 실행 변수를 스팍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했으면 스팍.sql 해서 이렇게 그 SQL 명령어를 하면 자동으로 그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스팍에서 예를 들면 디저트 오더 df를 이렇게 읽어드려 가지고 디저트 오더 df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디저트 메뉴 df라는 것도 읽어드려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디저트 메뉴 데이터 프레임도 이렇게 만들었고,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그 예제 프로그램 앞에서 살펴봤던 6개 정도 총 주문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사용하는 예제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앞에 있는 두 번째 예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문별 금액 해서 오더 아이디 주문별로 금액이 이렇게 얼마가 된다 하는 것을 계산을 했고요. 뭐 S1은 주문은 15,100원이고 이렇게 주문별 금액을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전체 총 판매액이 또 얼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2개를 만들고 그걸 처리를 해서 또 2개의 오더 토탈 DF라는 데이터 프레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총 판매액이라는 그런 토탈 DF라는 그런 또 데이터 프레임도 이제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스팍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하는 과정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오더 토탈 DF를 저장을 한다. 그래서 혹시 그런 테이블이 있으면 오버라이트를 하는데 테이블 이름은 오더 토탈이다. 이렇게 부여를 해서 이것을 실행하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주문에 대해서도 디저트 오더 DF도 오더라는 테이블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디저트 메뉴 DF도 메뉴라는 테이블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이 되면 이게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현재 그 스팍이라는 우리가 스팍 세션 실행 변수를 만들 때 특별한 걸 지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특별한 것을 지정을 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만든 이 테이블들이 어디에 저장되느냐 하면 본인이 실행하고 있는 그 작업하고 있는 그 디렉토리, 지금 이 경우에는 파이스팍 2021이라는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스팍 웨어하우스라는 디렉토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스팍 웨어하우스 디렉토리를 들어가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메뉴하고 오더하고 오더 토탈 3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것은 테이블인데 디렉토리 안에는 이게 이제 디렉토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뉴 테이블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파케이 파일로 자동으로 그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오더에 가면 오더도 파케이 파일로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제 오더 토탈은 주문별 이제 토탈은 또 여러 개의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문별로 서로 이제 조인을 해서 이제 값을 처리하다 보니까 분산 처리해서 더 이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파이스팍이 그렇게 처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들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면 돼요. 그걸 테이블인 것처럼 해서, 그래서 오더 토탈로부터 다 읽어라 해서 읽어드리면 이제 이걸 실행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생기겠죠. 그럼 그걸 그냥 보기만 하겠다. 뭐 다른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오더 토탈이 조금 전에 계산된 오더 토탈을 저장해 놓은 그 테이블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그대로 화면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오더 테이블하고 메뉴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메뉴 아이디를 사용을 해서 조인을 해서 그 조인 결과를 한번 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팍 세션 실행 변수의 메소드인 SQL을 사용해서 SQL을 직접
실행할 수도 있고, 또는 리드문을 사용을 해서 리더 메소드를 사용해서 리더 메소드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라는 것. 그러니까 write는 save as table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write는 save as table을 가지고 있었는데 read는 그냥 리더 테이블 아니고 그냥 테이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의 내용이 그대로 이제 읽혀져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걸 화면에 그대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것을 뭐 리레드 메뉴는 해서 이제 이렇게 읽은 것을 리레드 메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을 보면은 동일한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로 저장해 놓은 것을 읽어드리면 그게 자동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스팍이라는 스팍 세션 실행 변수를 만들 때 특정한 걸 지정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스팍 웨어하우스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테이블이 저장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특정한 이름을 부여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config라는 여기 이제 그 옵션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Spark SQL 웨어하우스의 디렉토리를 뭘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상대 경로를 지정해 줘도 되고 아니면 뭐 절대 경로를 지정을 해 줘도 됩니다. 그래서 뭐 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C부터 시작해서 절대 경로를 이렇게 지정해 주면 그 절대 경로의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아니면 상대 경로를 지정해 주면 그 상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로 이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뭐 스파크 웨어하우스는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나는 MyDB라는 디렉토리에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겠다. 그럼 이제 MyDB가 만들어지고 MyDB 안에 테이블을 저장하면 각각 테이블을 위한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write를 할 때 save as table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로 저장을 하려는 겁니다. 그럼 save as table에서 테이블 이름을 주고, 그럼 이 테이블이 어디에 저장되는 거냐 해서 옵션에서 경로를 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 개별 하나하나에 대한 그 테이블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들을 여러 개 각각 저장을 하는 형식이 이제 요 위에 있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그러면, 아래에 있는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냥 테이블 형식으로 각각 따로따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로를 지정을 해서 그 경로에 해당되는 테이블이 이제 저장이 되도록. 그래서 이거 이제 save as table에서 테이블 이름은 해당되는 경로의 뭐 디렉토리의 이름하고 뭐 같이 줄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서로 또 달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큰 달라도 그 스팍이 알아서 이 테이블을 찾아가고 이 테이블은 어느 경로에 저장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찾아가니까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스팍의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예상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스팍 세션에서 그 스팍 SQL 웨어하우스 디렉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테이블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저장된 테이블을 읽어드리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스팍 세션이
실행되는 동안은 잘 작동을 해요. 여기 이제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스파크 세션이 종료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을 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해서 그것을 이제 스파크 웨어하우스에다가 테이블을 이제 저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테이블을 저장을 했으니까 이제 작업을 잘 한 거죠. 그래서 스파크 세션을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스파크를 실행을 해서 이전에 며칠 전에 또는 뭐 몇 달 전에 만들어 놓은 테이블들을 이제 읽어서 또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테이블을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아나콘다에서 실제 이제 한번 프로그램을 스파크 SQL을 실행을 해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컨피규레이션에서 스파크 SQL 웨어하우스 디렉토리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본 그 웨어하우스 이름이 스파크 웨어하우스가 됩니다만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난 뒤 그러면 이제 스파크 웨어하우스에 그 테이블들이 있겠죠. 여기에 이제 스파크 웨어하우스 디렉토리를 이렇게 한번 가보면 테이블들이 있는 게 보이죠. 뭐 메뉴 테이블도 있고 오더 테이블도 있고 오더 토탈 테이블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난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들이 이제 디렉토리 형태로 해당되는 테이블에 대한 디렉토리가 생겨서 그 안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저장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형태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이런 명령어를 실행하면 잘 될 것 같죠? 그래서 뭐 spark.sql 해서 select star from order total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 order total이라는 테이블이나 뷰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식으로 뭐 read.table 해서 order total을 해도 이 order total이라는 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냥 리드를 해서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듯이 로딩을 하면 잘 돼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봐도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스파크는 그 자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자체 스파크 SQL 웨어하우스에 저장되어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파일처럼 사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작업하고 있던 그 스파크 세션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때 만들어서 저장한 테이블은 테이블로 계속 그냥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스파크 SQL을 실행하면 오류 없이 잘 나옵니다만은 이전 스파크 세션에서 만들어진 그런 테이블들은 새로운 스파크 세션이 실행이 되면서 그 해당되는 테이블을 읽으면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파일의 디렉토리를 찾아가듯이 그렇게 경로를 해서 그냥 읽어드리면 하나의 파일로 읽어드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스파크의 자체 테이블을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이제 오류를 방지하거나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스파크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스파크 웨어하우스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스파크 데이터베이스는 스파크 세션이 이제 종료되고 다른 스파크를 실행하고 할 때도 계속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데이터베이스인 아파치 하이브하고 연동을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제대로 작동하려고 되려고 그러면
그 웨어하우스의 디렉토리 이름을 스팍 웨어하우스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에서 SQL 웨어하우스 디렉토리를 이제 어떤 특정한 경로에 조금 전에 이제 요 위에서 정의됐던 이 경로를 여기에 저장을 하고, 또는 뭐 여기다가 직접 그 디렉토리 패스를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죠. 그 다음에 enable hive support를 그러니까 하이브하고 연결돼서 하이브 지원이 자동으로 되도록 해라 하는 이제 지정을 해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스팍 세션을 실행시킴으로써 이 하이브하고 자동 연동이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이 제공되는 기능들인데, 이걸 윈도우에서 좀 해보면 이게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소를 잘 찾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마 리눅스에서 하면 이제 그 경로 같은 것들을 패스를 이제 그 XML 파일로 이렇게 해서 서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XML 파일에 들어가면 이제 뭐 경로들이 뭐 하이브에 그 메타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메타스토어 DB 폴드가 어디에 있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잘 지정이 돼서 서로 연동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는데, 윈도우에서는 연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의 연동 방법이 세 가지라 그랬죠. 근데 이 세 번째 연동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의 자료 파일에는 뒤에 있습니다만, 먼저 설명을 하면 파이스팍하고 외부 데이터베이스 연결도 윈도우에서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윈도우에서는 파일로 저장하는 게 사실은 좀 편리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의 SQLite 3 좀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SQLite 3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연동을 하는 것은 아주 잘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것 이외에 그러니까 SQLite 3를 이외에 DBMS 하고 연동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테이블들을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불러오고 하는 것들은 윈도우에서는 잘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 환경에서는 뭐 잘 작동이 됩니다만은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윈도우에서는 뭐 파일로 저장을 하든지, 또는 파이썬의 SQLite 3를 사용을 해서 파이썬의 DB 데이터베이스 형태대로 저장을 하든지 하는 것들이 파이스팍과 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외부 파일과 연결을 위한 좋은 대안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